네, YFM 91.3MHz 서대문 공무체조 서대문 역사기행 오래전 이날 두 번째 코너, 네. 두 번째 소식 뭡니까? 아마 오래전 이날 하면서 아, 진짜 이건 네. 오래전이 아닌 것 같다. 네, 가장 오래전이 아닌 소식 같은데요. 네,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최근에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슈들이 빵빵 터졌습니다. 네, 말씀드리겠는데 2022년 2년 전입니다. 네, 2년 전.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서대문에 개관했죠. 개관했습니다. 요 자리가 원래 서대문구 의회 자리였고, 의회 자리였고, 의회를 저기 서대문구청 뒤로 옮기고 네, 그 자리에다가 기념관을 지었죠. 그렇죠. 더 옛날에는 그 보건소 자리였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. 네. 그거 그냥 가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되게 서대문 연구소 그 옆에 있어요. 네. 네. 잘 예쁩니다. 네. 네. 되게 우리가 그거 지을 때 막 아이디어 내고 그랬었는데, 그죠? 네. 지하로 이렇게 좀 연결 네. 뭐 이런 얘기.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거는 뭐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됐고.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네.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일이죠. 아주 우연한 계기로. 상하이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진짜 놀랐던 게 중국 그 전승절 가가지고 이 열병식. 열병식을 본 대통령이에요. 그게 거기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한 거죠.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 이제 사실 같은 당인 셈이니까 근데 지금 정부의 기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렇죠. 네. 그 당시에 약간 기조가 네. 미국에서 뭐 해달라면 해줄게 이러고 중국에서 뭐 해달라면 해줄게 일본도 해줄게 그랬다는 기조였다고 하더라고요. 균형 있는 다자 외교. 네, 굉장히 균형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균형이 있었던.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전승절 하고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곧 전이 그게 9월 초거든요. 네. 8월 달에 광복절 있잖아요. 그쵸. 경축식에서 그 건국 몇 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죠, 맞아요. 그래서 욕을 엄청 그러니까 먹었어요. 그때는 이 건국절이라는 게 이슈였습니다. 이슈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48년부터로 보느냐, 1919년부터로 보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지금은 끝났지만 서대문 갑에 이제 예비 후보로 출마하신 분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. 네.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냥 기본적인 입장은 48년 건국 요거거든요. 그렇죠. 그거였는데 그 해에 이제 또 2015년이다 보니까 광복 70주년 되는 날이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 그 이종찬 씨 있잖아요. 이회영 선생 그 집안의 증손자인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 건립준비위원회를 이제 그 출범을 시켰어요. 네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준비해서 100주년 2019년 맞아서 건립하자 이런 취지로.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의 기조는 건국 관심 없다. 48년 건국 이걸 중시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9월에 중국을 가서 그 전승절 열병식도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그렇죠. 재개관식에 참석을 해요. 네. 거기를 가서 그 이종찬 씨의 말씀에 따르면 그 재개관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뿌리다. 이걸 기려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광복회 이런 분들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국내에 이걸 기리는 시설이 없다. 내가 살아생전에 이 기념관을 보는 게 소원이다. 이런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종찬 씨는 그 후에 그 당시 비서실장,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이걸 이제 건의를 했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적극 협조하겠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또 10월이 되면 역사교과서 국정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 거죠. 어찌 됐건 연말에 기념관 설계비 예산안이 10억 원이 통과가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나중에 보훈처가 2천만 원만 사용하고 9억 8천만 원을 도로 국고 회수를 하고 아무튼 정부는 계속 소극적이었어요. 소극적이었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최적의 부지로 떠오른 곳이 그 서대문 지금 자리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자리예요. 그래서 서울시도 적극하고 서대문구도 적극. 그래서 당시에 서대문구 가불의 의원이 우상호 정두원, 고 정두원 의원이었는데
두 의원이 다 합의를 했고 어. 구청에서도 당시 문석진 구청장도 이걸 언급을 했고 네. 그래서 2019년 4월에 100주년 맞아서 개관하자 추진하자는 그 계획이 지자체나 뭐 이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인데 정부 보훈처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던 중에 이제 탄핵 국면이 그렇죠. 맞았죠.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문석진 구청장도 또 이걸 언급하고 네. 2017년 서울시 3.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를 또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에서 했고요. 박원순 시장이 당시 고 박원순 시장이 그때 또 이 이슈를 언급을 합니다. 네. 그 이제 대선 국면 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3.1절 때 여기를 또 방문을 하고요. 그러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계획을 확정해서 건립 시작해갖고 당초 계획인 2019년보다는 늦었지만 2022년 3월 1일에 개관을 한 거예요. 네. 근데 최근에 그 뭐 건국 전쟁인가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 뭐 영화가 네, 맞아요. 그 교회 이런 데서 단체 관람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관객이 꽤 들어간 모양인데 뭐 어디서 좀 봤다, 인권위에서 봤다나 뭐 그래가지고 또 그렇죠. 그랬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 48년에 대한민국 30년 이런 표현을 써요. 그렇죠. 대한민국 30년이다. 19년부터니까 이제 그 해부터 1년으로 치면은 48년에 30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미묘합니다, 사실 그게. 그러니까 이승만조차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. 그냥 리셋 0으로 시작하면서 대통령을 국부로 해서 이승만을 국부로 하고 그냥 리셋을 하고 앞에 걸 다 리셋을 하고 싶으니까는 뭐 약간 무리수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냥 뭐 당사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 생기더라고요. 그때 이제 그렇죠. 그 이동호 후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출마를 이제 접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다 정해져서 박진 후보는 이제 학교 나오기로 했으니까 네, 끝나는 건데 물어볼 때 계속 모순이 생기는 거죠, 약간. 왜냐면은 아니 오케이 그러면은 리셋을 했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 된 게 독립운동한 거였던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건데 그걸 다 부정할 수 있냐? 어찌됐건 독립운동가였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. 근데 뭐 약간 부정한다. 근데 이게 부정하는 거면은 어떻게 이게 국부가 되냐? 약간 이게 저는 약간 논리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렇더라고요. 저희가 아무튼 그렇고요. 네. 그러면서 또 이슈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이거 여긴 아닙니다.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아닌데 독립기념관 이사에 독립기념관 천안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며칠 전에 낙성대 연구소 사람이 이사로 간 거죠. 이 낙성대 연구소가 한국에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약간 뭐랄까 이론적 토대를 시작했고 제공했던 곳인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들이 한국 항일이나 항일, 반일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근데 독립기념관에 이사로 갔다는 게 그분들의 논리를 조금 비약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뭐 송학선 의사나 이런 분들은 그 테러리스트에 가깝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김구도 테러리스트, 안중근도 테러리스트, 실행자들이고 윤봉길 뭐 이런 분들은 다 테러리스트죠. 그러니까 그런 연구소에 계신 분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이번에 가셨다. 곧 독립기념관 관장도 바뀐 임기가 끝난다는데 누가 올지 모르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지난번에 우리 그 안동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거기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사람이 논리일관이라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독립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독립기념관 이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자리에는 관여 안 하면 되잖아요. 굳이 그 자리엔 또 왜 가는지가 저는 여기도 국립시설이라 이제 아마 초대 관장님이 지금까지 임기가 유지되고 있을 텐데 지금 관장님이 저기 아까 경북 처음에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만들었을 때 관장님이었던 독립운동사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 또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겠군요. 이제 나중에 그렇죠. 지금 상황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네요. 주시하고 있겠습니다. 참고로 그 미국 독립기념
우리 7월 4일 네. 알고 있잖아요. 네. 예, 그리고 1776년. 네. 근데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이 처음 그 취임한 해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? 1789년이에요. 아, 13년 후에. 네, 그러니까 1776년 이 시점은 그 독립 선언문 읽은 날인가? 선언문 발표하고요. 아, 우리로 치면 이제 3일 운동에 가까운 날이에요. 그 독립선언 발표하고 그 전해부터 한 1783년까지인가 영국하고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. 이때가. 그러니까 독립이 된 시기가 아니에요. 그러네요. 네, 전쟁을 하던 시기고 그러고 몇 년 후에 1783년에 이제 그 파리 조약인가 맺어서 정식으로 이제 독립하기로 하고 그 몇 년 후에 이제 재헌회가 만들어지면서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1789년인가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취임한 그럼 그 거죠. 뉴라이트 분들이 얘기하시는 미국이 그렇다고요. 미국도 그러면 네. 한국도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미국도 그런 상황이면 한국도 약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. 미국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좋은 나라 아니에요? 네, 그렇군요. 혈맹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렇죠? 자, 우리 오래전 이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. 3월 1일 2022년 아유 지금까지 했던 것이 가장 짧은 것 같습니다. 2022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했습니다. 자, 3부 오늘의 서역기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.